동계올림픽 무대에다가 금메달을 달 연아 누나 같은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어요. 최근 차준환 선수 때문에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연일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차준환 선수에 대해 모두가 잘 몰랐던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평소 그는 조용하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빙판 위에서는 누구보다 강렬했는데요. 대한민국 남자 피겨스케이팅의 역사를 새로 쓴 차준환. 그의 여정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기적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차준환은 남다른 외모로 CF 모델이자 아역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무대는 카메라 앞이 아니라 빙판 위였죠. 스케이트화를 처음 신은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피겨스케이팅을 처음 시작했을 땐 아무도 그가 대한민국 피겨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빙판 위에 선 순간 그는 이미 남들과 달랐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그 모습이 바로 차준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길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어린 나이에 외국에서 홀로 훈련하며 겪은 외로움, 잦은 부상과 체력적인 한계, 무엇보다 남자 피겨는 안 된다는 차가운 시선들, 남자 피겨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한국에서 선수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죠.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도전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끝없는 연습. 빙판 위에서 흘린 그의 땀과 눈물은 얼어붙지 않았고 그렇게 쌓인 노력들이 오늘의 차준환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놀라게 할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2016년 차준환은 주니어 그랑프리 일본 대회에서 한국 주니어 남자 선수 최초로 국제대회에서 쿼드러플 점프를 성공하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또한 쇼트 프로그램에서 2위, 프리스케이팅에서 1위를 기록하며 최종 총점 239.47점으로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최초로 주니어 그랑프리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자, フリーの得点。チャさんの得点。韓国チャージュンカンフリーの得点160.13。合計得点239.47。チャージュンパン、ジュニアグランプリシリーズデビュー戦での初優勝。最終滑走、プレッシャーかかる中でそれを跳ねのけての初優勝を飾りました。 이어 독일 드레스덴 대회에서도 우승하며 한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주니어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2회 연속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그는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진출을 확정지었고 최종적으로 파이널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남자 선수 최초의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메달리스트가 되었죠. 그렇게 그는 점점 더 강해졌고 세계 정상급 선수를 향해 성장해 나갔습니다. 그가 넘어설 벽은 높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죠. 끝없는 도전 끝에 마침내 그는 2018년 대한민국에서 열린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만 16세 4개월, 그는 이 대회의 남자 싱글 최연소 선수로 빙판 위에 섰습니다.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긴장될 법도 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실수가 있었음에도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며 자신의 연기를 소화해냈고 대한민국 남자 피겨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프리스케이팅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국 남자 피겨의 새로운 가능성을 알리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의 여정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성인 무대를 향한 길은 이제 막 시작이었고 그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4년 후 그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섰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 프로그램 99.51점, 프리스케이팅 182.87점, 총점 282.38점. 대한민국 남자 피겨스케이팅 역사상 올림픽 최고 성적을 세운 그는 한계를 또 한 번 넘어섰습니다. 종합 성적 5위. 한국 남자 피겨에서 그동안 꿈조차 꿀 수 없던 성적이었죠. 하지만 차준환은 그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2023년에도 차준환은 한국 피겨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4대륙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며 한국 남자 피겨 역사상 최초로 이 무대의 정상에 오르는가 하면 이어진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하며 대한민국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처음 피겨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그가 이 자리까지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스스로의 한계를 넘어 한국 남자 피겨의 가능성을 전 세계 무대에 각인시켰습니다. 그리고 차준환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180cm의 훤칠한 키와 아이돌을 연상시키는 외모로 국내외 팬들에게 얼음왕자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도 차준환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일본 피겨계에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많지만 일본 피겨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연기와 외모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토루 기자는 차준환은 우노쇼마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진 선수라고 평가하며 그의 연기는 예술적인 감성과 강한 남성미가 공존한다고 극찬하기도 했죠. 실제로 차준환의 연기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고 세련된 표현력과 완벽한 스핀 그리고 점프에서 나오는 깨끗한 라인은 현역 선수 중에서도 손꼽힙니다. 중국에서도 그의 인기는 엄청난데요. 차준환은 중국 SNS에서 얼음왕자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팬덤을 형성했고 그의 경기 영상이 웨이보에서 수백만 회 조회되는 등 일본과 중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에서 주목받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단순히 그의 성적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의 태도에서 나왔습니다. 실수를 했을 때도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더 성장해 나갔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늘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런 힘든 넘어짐 속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고 어려움과 실패를 딛고 꾸준히 노력한 끝에 그 노력들이 점점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이죠. 늘 잘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런 힘든 넘어짐 속에서도 많은 배움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결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그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도전, 끝까지 해내겠다는 마음, 그리고 대한민국 남자 피겨를 위해 걸어온 길. 차준환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그는 다시 한번 세계 최고의 무대에 설 것입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해진 실력과 단단한 마음가짐으로 말이죠.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연하 누나 같은 스케이트 선수가 되고 싶다던 11살의 어린 차준환의 꿈처럼 그는 그 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피겨 선수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자 피겨의 개척자이자 희망이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소년이 이제 대한민국 피겨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홀로 걸어왔던 차준환. 지금은 수많은 후배들이 그를 바라보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준환 선수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응원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을 빛내는 것은 비단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최근 대한민국을 향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전 세계를 울리며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한국 영화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엄청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본 외국인들은 감탄과 감동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등 각양각색의 반응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해당 영화의 제목은 121879로 포스터 속 주인공들로 등장한 배우들은 주천석, 권혁계, 홍성범, 문명철 등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포스터에는 뜻밖의 반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하철에 게시된 영화 포스터 하단에는 45초 분량의 티저 영상을 볼 수 있는 QR코드가 함께 공개되었고 영상을 확인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티저 영상 속 인물들이었습니다. 내 나라를 거스르려면 해야지. 나라를 위해서 싸운다는 그 정신이죠. 죽더라도 열심히 해야지. 지금도 나라 땅을 뺏기게 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젊은 사람들만 행복하게 지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대한민국이 제일 좋은 나라를 하면은 제일 좋겠다.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기를 손모아 빕니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와 같은 전쟁을 않고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작품은 실제 영화가 아닙니다. 포스터 속 인물들은 바로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실제 영웅들이었습니다. 정전 후에도 이들은 생활고 속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조국을 위해 기꺼이 나설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외국인들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의 깊은 감동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So after seeing the video, I was really moved by how much Koreans are inspired to save their country, to protect freedom and to have the hope. Even though they've seen how harsh the war is and how terrific the conditions become, but still they're ready to fight. This shows that their courage, their determination to protect their country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personal gains and personal relaxation.
this feels really, really good because it shows patriotism, it shows courage, and it also shows a sense of responsibility towards the country. Well, since watching the video, first of all, my respect for them, the Korean veterans, and sacrificing their lives for future generations really touched me. And Mutluluk duygusu duyduklarını ve ülke sevgisine bağlıyorum ben kişisel olarak. Onun dışında barış ve huzur ile alakalı nasıl bir duygu olduğunu çok iyi bilen insanlar olduğu için onu korumak adına böyle. Önce bizim için çok büyük bir gurur meselesi olduğunu söyleyebilirim. O yüzden gurur duyuyoruz kendileriyle. Çok da minnettarız. By watching this video, I felt that it's very important to study history through this kind of media because we always feel history so far from us. But through this kind of videos, we can feel it humanly more close. So that's very important for me. 그리고 실제로 외신을 통해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와 함께 영상에 등장한 참전용사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고, 이 모든 것을 기획한 한국인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인프레시. 국내의 소규모 기업인 인프레시는 평소 생활고에 시달리는 6.25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가며 주거 개선, 물품 지원, 식비와 의료 지원 등 그들이 오랜 세월 간절히 희망했던 도움을 꾸준히 제공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머나먼 아프리카 대륙 에티오피아를 비롯해 필리핀, 태국 등 참전국들을 찾아가 지원을 이어가며 국가를 대신해 감사를 전해왔습니다. 또한 16개국 참전국 대사관에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황금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참전국들의 희생에 깊은 존경을 표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직접 만난 참전용사들이 현재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는 그들의 굳건한 마음가짐을 현 세대에 전하기 위해 이 같은 기획을 준비한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들을 기적의 한국인들이라 부르며 전례 없는 행보의 찬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기업의 이름이 아닌 박승주, 김용훈, 정의선, 안은혜 등 보통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는 기업이 아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감사를 표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프레시는 참전용사들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지금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며 우리가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 메시지를 담아 특별한 팔찌를 선보입니다. 해당 팔찌는 생활고를 겪는 6.25 참전용사들에게 수익금 일부를 후원하고 그들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와 Things to Remember라는 문구를 각인하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손으로 지켜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원금은 기업명이 아닌 구매한 분들의 성함으로 전달된다고 합니다. 조원석, 이영미, 신동숙, 유영석 등 실제 여러 한국인들이 기업의 행보에 동참하였고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행보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해당 팔찌의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6.25 참전용사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전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